예,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부터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경제일께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뉴스로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6번째 연속 금리 인상을 했고 예상대로 0.25%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결정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열었다고 하면 꼭 금리를 올리는 요즘 금통위 풍경입니다. 예. 그래서 금통위원회 이름도 금리 인상 통과위원회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예. 올 들어서도 이제 그 6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죠. 그러는 바람에 우리 기준금리가 드디어 3.2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이 금통위 이번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시중에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채권 시장은 회사채 조달이 안 돼서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고 또 부동산은 급격한 그 가격 하락으로 거래 절벽, 또 그 와중에서 영끌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를 못 갚아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거시경제 지표, 특히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다. 여전히 예. 지금 5%대 중반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의 물가가 높아지면 이것을 그냥 좌시하면요.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것이 물가를 더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런 고심 끝에 결국 한때 예상되던 빅스텝 0.50%는 아닌 0.25%를 올리는 그런 절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지금 이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조금 줄었죠. 미국은 4%인데 우리는 3.2%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2월 달에 현재로서는 0.50%또 인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올해 말경에는 지금보다도 더 벌어진다. 1.5 정도까지는 그렇죠? 예, 1.25 또는 1.5까지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미국 이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기 때문에 예. 한미 금리 격차가 좀 벌어지더라도 예. 현재 우리나라 환율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어떤 그 화근이고요. 예. 또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대목은 금통위원 7명이 한 명의 이견도 없이 0.25%의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금통위에서는 2명의 반란표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쪽 방향으로 갔다. 그런 면에서는 시장도 예상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증권시장, 외환시장 뭐 특별한 혼란 없이 오히려 뭐 상승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통위의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대로였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이 안도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6차례 올린 것도 그렇고 10년 만에 최고 금리란 점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에 방점을 둘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도 좀 안정이 된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담대도 그렇고요 신용대출 금리도 그렇고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오른다고 하면 너무 겁을 느끼고 또 이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하신 분들의 이자 부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이자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가 올라가면요. 시중에 주담대 금리는 0.25% 플러스 한 10% 정도가 더 많은 그러니까 막 0.3% 내외로 오르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요. 그렇군요. 이미 주담대 금리는 지금 7%를 돌파했는데 이게 곧 8%도 돌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의 경우에도 0.25%가 더 오르고요.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보다 금리 인상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나마 이 금리는
그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은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돈을 못 갚은 경우에는 금리가 점점점 오르게 되면 대부 업체라든지 여신 전문 업체에 이 자금 창구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 플러스 자금 조달 어려움 이런 게 가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계 못지않게 지금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금 건실도, 재무구조 건실도가 좋은 편이긴 한데 지난번 이 강원랜드 사건 그 이후로 흥국생명 사건도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 기업들은 주로 채권 시장에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예. 신규 자금은 지금 거의 조달하기가 어렵고 예.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채권은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차환 발행이라는 걸 해서 적어도 만기 돌아오는 만큼은 갚아줘야 평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차환 발행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전 그룹 전사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금리 인상은 또 이런 시중 자금날 가계나 기업 모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고금리로 인해서 계속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뭐 0.5보단 적은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하락 속도는 뭐 더 빨라져야 된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부동산 시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금 조달 비용, 즉 금리입니다. 각종 규제 정책, 세금 정책 이것은 그동안 경제학자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시적인 효과로 오히려 풍선 효과도 있고 별 효과가 없고 금리 정책이 가장 강력하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인데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기 현찰로 돈을 바로 투입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조달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을 하는데 이때 조달 비용인 금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 금리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금리가 높냐 낮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금리 전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0년 만기라든지 긴 장기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는 금리가 좀 높아도 한 달 후부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겠다는 수요 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증상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속도 조절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금리가 환경이 변하는 것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은 하되 속도가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줄어드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결정한 것처럼 금리 인상 폭을 줄이면 그것도 하나의 환경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 대출자 부담은 계속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거. 예. 이제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게 언제냐? 이게 바로 터미널 금리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리가 얼마고 최종 금리가 되는 시점이 얼마냐? 근데 여기에 대한 신호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들 의견으로는 3.5가 많다. 우리나라의 터미널 금리가 3.5다. 평균이. 그럼 현재 지금 기준금리 3.25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 현재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더라도. 자, 그런 점에서 아직은 금리 중단도 아니다. 그런데 금리 중단한더라도 이것은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신호가 나야 되는데요. 그렇죠. 금리가 정점에 있으면서 한동안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개마고원 보통 일반적인 산은 정상에 올라가면 바로 내려가는데 개마고원 같은 데 등산을 하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서 한동안 있다가 내려가는 이런 이 금리 고원, 하이랜드, 하이츠라고 그러죠. 하이츠 금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이츠 금리에서 내려간다고 확신될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은 만약에 살아난다고 그러면 또 갑자기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글로벌 금융 위기나 또는 지난번 그 IMF 구제금융 위기 때 IMF 때는 1년 반 만에 부동산이 완전히 폭등을 했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단기 변수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연착륙이 돼야 되고 하여튼 뭐 경착륙이 늘 위험하다 네. 하셨었는데 오른 것도 내린 것도 네. 만만한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상황, 그러니까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면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일은 좀 뭐 난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나중에 이제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순간이 또 갑자기 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행이 내놓았는데요. 2.1에서 1.7%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걸 하회하는 수준인데 경기 침체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 이걸 좀 인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금리를 베이비 스텝을 했느냐, 빅 스텝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 전망이 오늘 금통위에서도 공식화가 됐는데요. 예. 여기서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성장률 전망이 처음으로 1%대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물가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이건데 이거 우리나라 현재 잠재 성장률이 2%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이 잠재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공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1.7%로 떨어졌단 말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고 국제 환경의 탓이 크지만은 이게 1.7%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체력, 우리 능력도 발휘를 못하는 어떤 저성장이다. 사실 내년 경제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디프레션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금리 인상을 그동안 전 세계가 한 것에 그 후폭풍이 일정 타임래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내년에 올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은 1.7로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물가 성장률은 여전히 한국은행이 내년에 3.6%로 봤거든요. 목표보다 높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으면 물가는 안정되고 또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두 마리 토끼가 균형 있게 잡혀야 되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물가는 별로 안 잡히고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로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전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 정책에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이 물가와 성장 속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방금 얘기하셨던 그 스태그플레이션 사실 개념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잘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뭐 전문가들 많지 않은데 지금 여러 여건들 뭐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좀 종합했을 때 미국도 지금 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어느 때부터 내려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원금리 상태, 그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셨던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존재할 수 없는 예. 경제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얘기였습니다. 그랬었죠. 5,000년 인류 역사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예. 오일 쇼크가 올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막 오르고 성장률은 침체하고 돈은 안 벌리는데 물가는 오르면 이게 이중의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통이 두 배로 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학의 영역으로서는 경제학의 능력으로서는요.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거예요. 금리를 더 올리자니 또 가뜩이나 침체인데 더 침체될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또 물가가 또 오를 것 같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태가 오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건데요. 현재 한국은행 전망이 1.7%니까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 적어도 마이너스 성장률로 가야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이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항상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 국민이 진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